네, 안녕하세요. 하루 만에 돌아온 양 사장입니다. 컴퓨터에 이상이 생겨서 또 하루 결방을 했는데 다행히 또 문제를 찾고 또 피드백을 해서 금방 또 정상화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엘치마당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제 스프링 캠프는 끝났고요. 시범 경기만 지나면 드디어 2025 시즌 개막이 됩니다. 정말 내일 모레가 시범 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팬 여러분 다시 한번 야구장으로 또 직관도 가시고 또 집에서도 또 재밌게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스프링 캠프 정리를 한번 하고 내일 또 시범 경기 일정과 시범 경기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G 트윈스가 올 시즌 스프링 캠프는 캠프지가 뭐 그동안 쭉 애리조나를 갔다면 올해는 애리조나에서 오키나와로 많은 KBO 팀들이 1, 2차로 나누어서 전지훈련을 간 것처럼 LG 트윈스도 애리조나에 있다가 오키나와에서 실전 경기를 치르고 이제 시범 경기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마지막 SSG전은 우천 취소가 됐지만 또 3경기를 치렀고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시범 경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시범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 그리고 오키나와까지 2025 시즌 스프링 캠프가 마무리가 됐고요. 연습 경기는 2승 1패로 끝났습니다. SSG전이 현지에 비가 내려서 우천 취소가 됐고 선수단은 경기 취소 이후에 마지막 날까지 훈련을 소화하고 이제 5일날 귀국을 했고요. 이 귀국 비행기에 LG 트윈스뿐만 아니라 기아, SSG 세 팀이 한 비행기에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왔고 선수들은 휴식을 취하다가 또 소집을 해서 이제 수원 원정부터 시범 경기 시작을 합니다. KT전부터 총 10경기를 소화하고 개막전에 나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수 쪽과 투수 쪽으로 한번 나누어서 스프링 캠프를 좀 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수 쪽은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짚어볼 만한데 첫 번째가 베테랑, 두 번째가 젊은 야수의 성장. 두 개를 놓고 기존에 잘하던 선수들은 그대로 잘해주고 김현수, 오지환, 박혜민 베테랑들이 살아나고 베테랑들이 또 조금 주전들이 힘들 때 혹은 부상을 당했을 때 이럴 때에 대비해서 젊은 야수들이 조금 더 커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스프링 캠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거는 젊은 야수들의 성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마무리 캠프 그리고 교육리그서부터 시작해서 스프링 캠프 기간까지 염경엽 감독이 부임 이후로 가장 많은 비시즌 기간을 LG 트윈스와 보낸 한 해였는데요. 지난해 끝나고는 왜냐면은 2022 시즌 끝나고 부임을 했을 때는 마무리 캠프 지휘를 했지만 그 기간이 짧았고 또 시즌이 2023 시즌에는 통합 우승을 해서 길어졌고 그러면서 유망주들을 체크할 시간이 조금 부족했는데 또 지난해는 플레이오프 탈락 이후에 마무리 캠프로 바로 전환을 하면서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젊은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좀 육성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마무리 캠프를 시작으로 또 1군 스프링 캠프까지 젊은 야수들을 좀 데려가고 연습 경기에 적극적으로 기용하면서 1군에서 이 선수들을 이제는 좀 더 써보는 그런 선수단의 뎁스를 젊은 선수들로 채우는 그런 또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우승했을 때까지는 베테랑들이 뎁스에 좀 있었어요. 뭐 김민성이라든지 정주현이라든지 또 이런 선수들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면서 백업을 해줬지만 사실 지난해에는 구본혁 선수밖에 좀 백업이 많이 나온 선수가 좀 없었거든요. 뭐 구본혁, 김범석 정도. 그래서 구본혁 한 명 지난해 백업으로 좀 많이 나온 선수라면 올 시즌에는 구본혁에다가 이영빈, 이주원, 문정빈, 송찬희, 최원영 이렇게 다양한 유망주들을 주전 선수들이 빠졌을 때 바로 기용할 수 있는 자원 또는 주전 선수들과 함께 기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좀 육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영빈 선수도 지난 시즌 중간에 왔지만 또 본격적으로 내야수 비중을 좀 더 크게 해서 유격수와 이루수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이주원 선수는 뭐 백업 포수로 일찌감치 낙점을 받았고 또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문정빈 선수도 지난해 막판에 퓨처스를 한 달 반 정도 폭격을 했습니다. 그러고 또 1군까지 와서 이렇게 캠프 소화를 하고 연습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 또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가 좀 부족할 때 문정빈 그리고 송찬희를 좀 기용할 수 있는 또 지난 시즌에 육성 선수로 눈도장을 찍고 1군에서 모습을 보인 최원영 선수도
올해는 마무리 캠프부터 스프링 캠프까지 쭉 1군 멤버로서 1군 선수들과 훈련을 하면서 더 큰 성장을 기대했는데요. 이렇게 유망주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1군에서 볼 수 있게끔 준비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단순히 뭐 1군에서 그냥 대주자만, 대수비만, 대타만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라 수비 포지션을 아예 잡아놓고 주전 선수들이 빠질 때 혹은 뭐 특정 투수를 만날 때 이럴 때 뭐 좀 더 적극적으로 기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선수들을 준비만 돼 있다면. 그래서 이영빈 선수는 이루수와 유격수, 그래서 뭐 신민재나 오지환이 좀 쉬어줘야 될 때 또 구본혁 선수와 함께 기용할 수가 있겠고, 문정빈 선수는 1루수, 좌익수, 우익수, 또 오스틴 선수가 지명타자로 나갈 때, 아니면은 뭐 우리가 왼손 타자가 많으니까 오른손 타자를 좀 쓰고 싶을 때는 뭐 외야수로 이 선수를 기용해도 되고, 홍창기나 문성주가 지명 타자를 봐야 될 때 왼손 투수가 나오면 또 문정민 선수를 기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찬희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또 코너 외야로 완전히 전향을 해서 중견수도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기용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좌익수, 우익수 수비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팀에 필요한 오른손 타자 자원 자리를 좀 채울 수가 있겠고, 또 최원영 선수는 이제 중견수로 좀 더 많은 비중을, 다른 선수들은 중견수가 메인 포지션이 아닌데 이 선수는 백업으로서 중견수가 메인 포지션이다 보니까 박혜민 선수가 부진에 빠졌을 때도 그렇고, 또 왼손 투수가 나왔을 때도 이 선수를 또 중견수뿐만 아니라 코너 외야에도 기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많이 좀 생각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을 정해놓고 또 주전들이 쉬거나 지명타자로 들어갈 때, 뭐 구본혁 선수는 3루수, 2루수, 유격수 다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존의 백업을 포함해서 좀 더 다양하게 선수를 기용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만들어놨고, 실제로 연습 경기 기간에 문성주 선수 허리가 좀 안 좋으니까 주전 선수들을 지명타자로 고르게 기용을 하면서 요 선수들을 라인업에 추가를 시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규 시즌에도 좀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선수들도 청백전이나 연습 경기를 통해서 인상적인 경기력으로 2025 시즌의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좀 기대하게 만드는 선수들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투수 쪽은 투수 쪽도 선수들을 좀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난해 불펜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선수들을 또 키우는 또 김광삼, 장진용 투수 코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외부에서 투수는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장현식, 김강률, 최채흥, 심창민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상무에서 송승기와 허준혁도 돌아왔고, 이 선수들을 또 마무리 캠프 그리고 스프링 캠프 또 비시즌 기간에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또 스프링 캠프에서는 1군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두터워진 투수 뎁스를 만들어 놨고요. 물론 장현식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초반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연습 경기나 뭐 청백전 요런 라인업을 비교했을 때 지난해에는 가용할 수 있는 투수들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 투수가 좀 길게 던지거나 좀 계속 나오고, 그러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조금 애를 먹었다. 저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올 시즌에는 가용할 투수가 많다 보니까 딱딱 정해서 이 투수는 이때 어느 정도 던지게 하고 어느 정도의 컨디션으로 또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들고, 이 선수는 또 어느 경기에 적재적소에 기용을 하면서 좀 더 투수들을 전체적으로 100%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는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연습 경기에서 21이닝 연속 무실점을 거두기도 했고, 거기다 이제 김영호 선수랑 추세현 선수도 스프링 캠프 완주를 했고, 김영호 선수가 마지막 이 연습 경기에서 홈런을 맞긴 했지만 또 예방주사라 생각하고 또 시범 경기 때 성장하길 바라야죠.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투수가 많아지고 또 퀄리티가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지난해와 좀 다르게 가져간 게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더 투수진에 있어서는 자원도 많아졌지만 또 그 자원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투수들에 있어서도 역할을 먼저 나눠놓고, 물론 세부적으로 필승조나 추격조, 롱릴리프는 상황에 따라서 또 시범 경기에 따라서 변동이 생길 수가 있지만, 일단 5선발로 송승기를 고정시켜 놓은 게, 지난해에도 선발 한 자리 손주영한테 바로 고정을 했거든요. 그래야 나머지 선수들도 애매하게 선발 같다, 롱릴리프 같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 롱릴리프면 롱릴리프, 추격조면 추격조 이런 식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아마 필승조에 들어갈 선수도 세부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큰 틀로 잡아봤을 때는 일단 지금 상황은 최채흥, 정우영, 김강률, 박명근, 김영우 요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김유영, 김진성, 백승현도 시범 경기 기간에 올 수 있거든요. 국내에서 몸을 잘 만들었고 그래서 요 5명의 필승조 유력 후보 중에서 또 세 선수가 합류를 한다면 굉장히 또 1군 마운드가 벌써부터 남은 뭐 한두 자리를 놓고 경쟁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시범 경기 기간에 선발 투수는 선발 투수대로 지금처럼 순조롭게 투구수 눌리는데 집중하면 되고 나머지 1군 엔트리 자리를 채울 추격조, 롱릴리프 선수들 경쟁 들어갔는데 그것만 보시면 된다. 뭐 지금까지 누가 선발을 하네, 누가 개투를 하네 이런 거 계속해서 개막 직전까지 안 정해지고 또 장현식의 공백 역시 누가 해봤다가 이렇게 뭐 여러 명의 후보를 두지 않고 일단 김영호 선수를 그대로 밀고 간다는 점 그런 것들이 좀 더 투수 뎁스가 두터워진 상황에서 뭔가 좀 명확하게 투수들 자리를 해놨기 때문에 선수들 컨디션만 끌어올려서 필요할 때가 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야수와 투수 쪽 스프링 캠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수들이 몸 상태를 잘 만들어 왔어요. 비시즌 기간을 개인 훈련을 통해서 잘 보냈고 또 코칭 스태프과 또 감독이야 선수단 전원이 애리조나에서 오키나와까지 가는 긴 여정 속에 지난해 좀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자 나름의 역할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점점 컨디션을 개막에 맞춰서 보여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또 시범 경기 부상 없이 잘 치르고 개막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